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동주의 사랑의 전당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년에 보시면요. 이제 화자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찾아온 사랑에 대한 그 화자의 자각이 나타납니다. 자각. 자, 순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순아, 이 시적 청자가 되면서 도노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호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이라는 건 전은 이제 큰 집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이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갖다 이제 집에 이제 비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 속에 이제 순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렇게 묻는 장면이고요. 문득 갑자기 시작된 사랑을 화자가 인식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사라는 것은 이제 나야말로 뭐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 단어예요. 언제 내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전은 바로 이 전당의 전입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씀으로 인해서 묻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화자 자신도 이제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 순이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을 자문자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깊어진 사랑을 예,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이제 서로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힌 사랑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너와 나의 이 전당, 그렇죠? 전당 아주 그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을 전당이라고 합니다. 자, 고풍은 이제 예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이런 뜻이거든요. 풍습이 예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어린 깃들어 있는 사랑의 전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내면 공간이 바로 고풍한 전당이거든요. 그 공간이 고풍하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그죠? 순수하다는 얘기죠.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전통적이다. 고풍이라는 것은 전통적이고 예스러운 거니까 경건한 그러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자, 3년에 가시면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성과 경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처럼 자 직유법을 썼어요. 그렇죠? 암사슴처럼 수정 눈을 내려 감아라. 명령법을 썼죠 또. 그래서 순이의 어떤 맑고 순수한 순이의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거고요. 또 순수하고 연약한 암사슴처럼 연약하면서 순수한 존재인 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빗대고 있고요. 수정 눈을 내려 감아라라고 하는 것은 닥쳐올 어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것은 외면하라. 그러니까 보지 말고 숨어 있어라. 뭐 이런 의미를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온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랑하는 그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인 순이에게 원하는 거죠. 소망과 당부. 그렇죠? 순이만큼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갖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써서 강한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망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사자처럼 자 화자가 나왔어요. 표면적 화자가 나는 사자라는 것은 좀 비유직유로서 암사슴과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암사슴은 어떻습니까? 서로 강약 이런 걸 볼 때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엉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자, 이 말은 이제 나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자처럼 아주 강인하고 열정적이면서 역동적인, 그죠? 그래서 엉클린 머리, 그만큼 엉클린다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을 좀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열정적인 나의 모습과 화자는 거칠고 험난한 현실, 그죠?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 사자처럼 어때요? 예,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내면의 고뇌, 내면의 어떤 갈등과 고뇌를 고르련다는 것은 정비한다, 추스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오를 다짐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르련다라는 것은 각오를 다지면서 결의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차이점도 드러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어떠한 그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연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청춘의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침묵. 사랑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면서 어때요? 생동감 있는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침묵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또 회한이라는 것은 이제 후회와 한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도 담겨 있고 한도 담겨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죠? 한낱이라는 것은 겨우 그렇죠? 고작 벙어리였다라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것은 은유법을 써서 비유를 또 썼습니다. 자, 뭘 비유하는 거냐면 뭐 사랑하면 적극적이어야 되잖아. 적극적으로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라든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답답하겠죠, 굉장히.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화자가.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이 좀 마음껏, 그렇죠? 드러내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어야 하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 벙어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잘 드러냈습니다. 자, 오연에서 이제 시련이 닥치기 전에 순위의 안전, 그렇죠? 화자의 그 소망은 무조건 순위의 안전입니다. 상대방 그리고 평안, 그렇죠? 이걸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로움을 주기 위한, 그렇죠? 당부와 포부가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춘이라고 이제 외칩니다. 청춘. 우리 그 영탄법이 되겠죠? 예, 우리 영탄법. 자, 억눌리고 마음껏 피우지 못한 청춘의 사랑과 어떤 시대적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과 회한을 명탄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자, 성스러운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뜨거운 불이 꺼지기 직전 얘기하겠죠. 순아, 너는 그 앞문으로 내달려라. 계속 명령형을 써서 굉장히 소망을 강하게 지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 파국을 맞기 전에 끝나기 전에 순이가 어때요? 시련을 피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 그게 이제 안문이에요. 안문, 그렇죠? 정문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안전한 길이죠. 그래서 도피하기를 바라는 굉장히 그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이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이기적 사랑이 아닌 이타적이고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연에 보시면요, 자, 영원한 사랑을 간직한 채 고독한 길을 선택하는 화자의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결단.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험의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어둠과 바람. 자, 굉장히 그 시련과 역경,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에, 그렇죠? 이제 파국이 오기 전에, 그렇죠? 이걸 얘기하겠죠.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그렇죠? 예, 영원한 사랑, 그렇죠? 이것을 마음에 품은 채, 그렇죠? 예, 그래서 뒷문으로, 너는 앞문으로, 나는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그렇죠? 예, 뭐뭐 하련다. 이것도 이제 결의와 포부, 다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혹한 시대적 시련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닥쳐오기 전에 화자는 내면의 사랑을 간직한 채, 어떤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그렇죠? 이걸 간직한 채 순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나는 고독하고 험난한 길로 뒷문으로 묵묵히 안타깝지만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연인데요. 이별 후 이제 이별이 되겠죠. 맞이하게 될 서로 다른 운명, 그렇죠? 순이의 평안과 이제 화자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어떻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는 살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그렇죠? 내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 그렇죠? 준엄하다는 것은 매우 그 험하고 엄한 뭐 이런 겁니다. 일말의 타협도 없는 뭐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고 있고요. 순이에게는 평화롭고 아늑한, 그렇죠? 그 호수를 축원하는 겁니다. 축복해주면서 자기 자신 어떻다 고난과 시련의 삶을 숙명으로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내게는 이게 있고 내게는 이게 있다. 서로 그 대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희생적인 숙명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화자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유경과 같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해 가시면은 이제 주제 어두운 현실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별도 해야 되겠고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자기 결단과 결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 중에서 이제 고백적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의지적, 희생적, 요 세 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정리는 좀 쭉 이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문제집이나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린트에 또는 그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줄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